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온라인 진로 박람회에서 문화재조사연구원 직업을 알려드릴 연주선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조사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번 교육에서 제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이시죠?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에 있는 첨성대예요. 문화재조사연구원들은 현재 문화재의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하고 현재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문화재 사진을 찍고 크기를 실측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훼손된 곳은 없는지 사진으로 자세하게 문화재 현황을 남기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을 문화재로 승격시키는 일도 함께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곳은 지금 가평에 있는 현등사라는 절인데요. 현등사는 신라시대 때 지어진 건물로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온 건물이에요.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문화재 건물이 아니라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을 보수하게 되거나 나무의 부품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무에 그려지는 단청이나 벽화들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일단 나무 위에 그려진 그림들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더 방락되거나 훼손되기 이전에 그림의 현황 모사도와 복원도를 통해서 문화재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재조사연구원이 하는 일이 과거에 사용했던 물감의 성분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물감의 성분을 조사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물감이 지금은 화학 물감이 있지만 옛날에는 화학 성분이 없기 때문에 천연 재료를 사용했는데요. 천연 재료는 색이 있는 광물, 돌을 곱게 갈아서 색을 칠하기도 했어요. 그러는데 이 석채라고 하는 돌 물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방락이 되거나 열화되는 과정에서 변색이 되는데 변색이 되면 원래의 색을 잃기 때문에 채색층을 채취해서 시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이기 때문에 거의 탄소나 산소 그리고 철 같은 성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색의 주요 화학 성분을 파악해서 그 색이 본래 어떤 색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건물에 그려졌던 단청의 문양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옛날에 단청이 그려져 있는 천장에는 햇빛도 들어오게 되고 바람도 불고 또 안에서 향을 피우면 연기나 재가 날리기 때문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덮이거나 많이 지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양을 옛날의 문양을 그대로 찾아내기 위해서 복원 모사도나 현황도 같은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재조사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학교에서 문화재보존과학과나 화학과, 불교미술학과를 전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나 한국건축사, 문화재법령, 색채학 같은 공부를 하게 되시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자격증으로는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문화재조사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문화재조사연구원이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여기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친구들을 해외 탐방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해외 탐방으로 유럽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해서 문화재 조사하는 풍경을 제가 봤어요. 그때 이제 문화재 그림에 묻은 때도 닦고 있는 클리닝 작업도 하고 새로 색깔 복원도 하는 그런 모습을 중학생 때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게 느껴져가지고 나는 나중에 꼭 문화재 복원사가 되겠어 이런 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미술을 계속 하면서 회화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애니메이션 공부도 많이 했어요. 원래 그래서 서양학과에 진학하는 게 저는 꿈이었는데 기왕 복원하는 거 옛날 다른 나라 서양 그림 말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복원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어떤 학과에 진학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때까지도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미술학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교미술학과에서 우리나라 전통 그림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전통 재료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단청문화재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단청문화재조사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조사연구원에 필요한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지금 배우고 있는 한국사나 역사 공부가 너무 재밌다면 일을 하는데 흥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만화 따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반에 한 명씩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문화재조사연구원이 되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나중에 현황모사도나 복원도를 그리게 될 때는 창작을 하거나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그대로의 그림을 똑같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화를 따라 그리는 걸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좋아한다면 나중에 문화재조사연구원이 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 시간이 너무 재밌는 친구들도 나중에 화학과를 진학해서 문화재조사연구원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섬세하고 탐구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탐구하는 걸 좋아하고 한 가지에 몰입해서 섬세하게 파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이 직업을 가졌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놀이기구를 안 무서워해요. 이건 살짝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문화재조사연구원의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역사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역사의 비밀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사진을 봐주세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저기는 기둥인데 나무 기둥에 검정색 글씨가 보이죠? 저 검정색 글씨는 묵서라고 하는 글씨인데 저런 식으로 요즘에 막 컴퓨터 펜, 사인펜 같은 걸로 누구누구 여기 왔다감 이런 식으로 방명록 같이 흔적을 남기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데 옛날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나라에 큰 전쟁이 나면은 절의 기둥에 묵서를 남겨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후대에 남겨질 역사를 책임지게 돼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어두운 사진 같은데 자세히 보면 나무 목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단청처럼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니라 아무 색깔도 없이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게 보이실 텐데 저것도 단청 문양이에요. 저렇게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고 나면은 나무 위에 묻어있던 물감이 열화가 되거나 발화가 되면서 목재에서 요철을 남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저 요철을 사광이나 그림자로 촬영을 해서 옛날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되는 문양들을 우리는 또다시 현상 복원도나 사진으로 남겨서 우리 후대에게 전해지는 전통 문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장 조사의 근무 환경은 다소 높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앞에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놀이기구를 안 무서워해요. 이거 있었죠. 놀이기구를 안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현장 조사는 단청은 거의 나무의 처마 밑이나 천장에 많이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가설 같은 현장 위에 올라가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놀이기구를 무서운 친구들은 현장 조사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조사연구원의 특성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저희는 직업 특성상 국내 여행을 아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한 700년 정도 된 은행나무인데 저렇게 10월이나 11월쯤 시기를 맞춰가면은 600년 된 은행나무 아래에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사진처럼 요즘처럼 낙엽이나 단풍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물든 시기에 예쁜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처럼 예쁜 바다를 보면서 조사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문화재조사연구원이라는 직업은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은 이제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생기셨나요? 다음은 우리 이제 직업 체험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청 중에 연화문이라는 연꽃 문양을 그리게 될 거예요. 이번 직업 체험으로 단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재는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하는 건지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